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촬영을 하다가 날씨가 춥긴 추운가 봅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촬영한 게 다 날라갔는데 일단은 다시 또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이용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합법 토토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 가입하실 분들은 추천인 링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고요. 상대 전적 그리고 흐름 모두 다 세비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반면에 최근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세비야보다는 소시에다드 원정팀인 소시에다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비야가 일단은 강팀 상대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소시에다드가 강팀이죠. 그래서 이런 강팀 상대로 좀 세비야가 고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으로 세비야가 훨씬 더 불안합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 상대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세비야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세비야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변을 조금 바라보고 세비야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이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보다는 두 팀 다 무승부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손실이 일단은 큰 손해는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팀 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해서 나왔다가 이제 실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최근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런 경기력에서도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핸디캡 패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 대 켈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조금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경기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는 조금은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진다면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4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5연승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홈에서도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의 흐름 자체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지난 시즌에는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결정을 손쉽게 좀 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저는 승과 패로 나눠지는 경기라면 프라이부르크의 승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 이 경기도 언어버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면 오버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켈른의 세트피스 한 방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도 일단 수비적으로는 조금 단단하지는 않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공격적으로는 지금 결정력이 좀 이번 시즌 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점 이상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핸디캡에서는 핸디캡 승보다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좀 손쉽게 이길 경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1점 차이로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일단은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볼프스가 정배를 받기보다는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자면 우니온이 정배를 받는 게 맞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프스부르크가 사실 원정에서 1승 4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만 지금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지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 우니온이 이런 역습과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볼프스부르크가 밸런스가 또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고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라면 저는 조금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역승을 할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역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분명히 압박과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런 볼프스부르크가 라인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잡혀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의 최근의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일단은 호펜하임이 조금 더 우세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배당도 일단 정배를 받았지만 지금 샬케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샬케의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독이 교체가 됐고 역습에서의 한방은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로스의 한방은 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샬케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펜하임도 물론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샬케의 수비 라인이 좀 높아요.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펜하임도 지난 경기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샬케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일단은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마인츠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이변을 내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마인츠가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은 공간이 있을 때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패 중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프랑크푸르트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인츠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콰이손이라든지 뭐 마테타, 오니시워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죠. 이변으로 무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바라보신다면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역습 그리고 수비적으로 촘촘한 수비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어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빌바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수비를 쉽게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바오의 수비를 좀 힘겹게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라나다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이런 수비적으로 침투 선수 놓치고 공간에 대한 불안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이 메시 그리고 대용 선수의 이런 침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덴벨레 선수가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좋지 않더라도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좋고 그라나다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의심하지는 않고 그라나다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고 침투도 좀 놓치는 부분들은 대용의 침투가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기여서 다득점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로 판단을 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이 그라나다가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라인을 좀 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수비적으로 공간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패 쪽으로 2점차 이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정배를 받았고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에도 도르트문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라이프치히가 이런 이번 시즌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이런 결정력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앙헬리뇨 선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저는 홀란드가 있는 도르트문트라면 산초도 있고 아자르는 없지만 로이스 선수도 있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이런 스피드, 템포 저는 충분히 득점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라이프치히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빅매치이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경기력을 판단을 해봤을 때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제골을 넣게 되면 라이프치히는 분명히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라이프치히의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프치히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총 8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예측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1번 경기는 세비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은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우니온의 패배, 4번은 샬케의 핸디캡 승리, 5번은 마인츠의 오버, 6번은 아틀레티코의 언더, 7번은 그라나다의 패배, 8번은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 총 8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이고요. 투폴 조합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투폴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세비야의 언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패, 이렇게 조합을 가져와 봤고 2.4배당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인데,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아직 라이프치히가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1번 경기만 배팅을 했고요. 1번 경기 세비야의 언더를 배팅을 했을 때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1.54배당, 그리고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1.59배당으로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으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첫 번째는 마인츠의 오버, 두 번째는 아틀레티코의 언더, 세 번째는 그라나다의 패배, 이렇게 조합을 가져와 봤고 2.7배당 이렇게 가져와 왔습니다.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주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